저는 지금 기아관에 한번 와봤고요. 얼마 전에 서울모터쇼에서 EV9이 최초로 공개됐었는데 지금 상해 모터쇼에는 EV5 컨셉카가 공개됐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차인데 어떤 모습인지 빠르게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번에 공개됐던 EV9하고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EV9은 조금 대형 SUV였다면 EV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7이냐 뭐 X3냐 요 정도 차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EV9이랑 패밀리 룩을 갖고 있고 앞모습의 범퍼 형상도 EV9 GT가 아닌 일반 모델이랑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EV5도 EV9보다는 작은 차지만 크기 자체가 그래도 웅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옆면도 한번 보실까요? EV5의 옆면이에요. EV9 컨셉카가 공개됐을 때도 사실 이런 식으로 B필러가 없고 그 다음에 뒷좌석, 동승석이 옆면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전시된 모습이 기억나는데 EV5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컨셉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양산차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렇게 B필러가 없다 보니까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차가 너무나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기아의 레일을 보면 B필러가 없이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실용적이고 훨씬 더 개방감이 뛰어나서 더 넓은 차로 보일 수가 있는데 EV5도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얼른 관련 법규나 관련 기술들이 개발돼서 정말 이런 식으로 양산차가 나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EV9은 어떤 볼보 SUV를 좀 닮았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EV9을 실제로 봤을 때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EV5 같은 경우는 확정된 디자인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정돈된 모습, 조금 더 기아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테일램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V9에서 보여줬던 특이한 번호판 플레이트 형상은 지금 EV5에선 보이지 않고 있고요. 휠 역시 EV9에서 보여줬던 비슷한 휠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만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기아 엠블럼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우측으로 치우쳐진 기아 엠블럼이 이제는 EV SUV들의 아이덴티티나 시그니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 옆면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저쪽은 문이 개방돼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차였다면 문이 닫혀 있으니까 훨씬 더 양산차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EV9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EV9이 크기가 좀 더 작거든요. 훨씬 더 컴팩트한 차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차량이 실제로 출시되면 EV9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V5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올해 연말쯤 출시될 계획이라고 해요. 11월, 12월 정도를 지금 기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아에서는 오히려 EV9보다 EV5를 먼저 출시할 것 같고요. EV5가 출시되면 또 어떤 모습인지 제가 다시 중국에 와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5 저는 개인적으로 EV9보다 훨씬 더 기대되는 차량인데요.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다른 차들도 많으니까 한번 또 보러 가볼까요? 다음은 기아 K5예요. 뭐 사실 특별한 차는 아니지만 지금 이 기아 전시관 내에서 사실 제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시카고 모터쇼에서는 K5 GT 버전이라는 차가 공개됐었는데 사실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도 GT 버전의 K5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GT 버전은 없고 일반 모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뒤쪽 보시면 일반 K5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머플러가 4발이에요. 서울 모터쇼에서 소나타 N9을 보고 머플러 4발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K5에는 오히려 어울리는 것 같아요. K5를 보다 보니까 머플러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시트가 보니까 레드 색상이에요. 이게 국내에서는 레드 색상이 없는 것 같은데 레드 색상의 시트가 저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굉장히 색다른 모습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레드는 아닙니다. 약간 포르쉐나 어떤 다른 브랜드에서 보여주는 쨍한 레드 색상은 아니고 조금 더 톤 다운된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는 레드색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국내 K5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시트가 색상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아에서 스팅어가 단종됐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큰데 이제 스팅어를 대체할 모델이 지금 현재 국산차에서는 제네시스 G70밖에 없는데 K5 GT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 차량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K5는 곧 페이스리프트가 될 차량인데요.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아마 먼저 출시를 할 것 같고 또 한번 자세하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관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제네시스가 이번에 GV80 쿠페를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쿠페 실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제네시스 관에는 뭐 GV60, GV70, GV80, G70, G80, G90 사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잖아요. 제네시스 왜 이렇게 지금 중국 모터쇼에 집중을 안 하는 걸까요? 다소 실망적이에요. 사실 지금 위치도 제네시스관이 조금 외진 위치에 있는데 차량들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놓은 모습이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중국 분들한테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아직 생소할 거고 여기 있는 차량들이 신차로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여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모터쇼 현장인데 이런 식으로 신차가 아무것도 없고 기존에 있는 차로만 브랜드 전시관을 운영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GV80 쿠페를 뭐 가져오지 못한 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했던 제네시스 X라도 좀 가져왔어야죠. 지금 다른 브랜드들 난리 났거든요. 전시장들도 정말 멋지고 예쁘게 꾸며놓고 차들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사람들이 안 보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놨는데 이목을 끌만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전기차를 좀 더 추가해 주거나 제네시스 X라도 가져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렇게 좀 사람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정말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차들도 완전 줄을 엄청 오래 서가지고 뭐 포르쉐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전시관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 제네시스 해외 모터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분명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중국 시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네시스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현대차를 한번 보러 갈까요? 저는 지금 현대관에 나와봐 있습니다. 기아차 전시관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지금 전시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람들도 기아차보다 훨씬 더 붐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투싼이에요. 사실 뭐 투싼이 신차가 나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특이한 점, 신기한 점이 하나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외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 투싼과 동일해요. 그렇지만 옆모습 한번 볼까요? 지금 옆모습을 봤을 때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 팔고 있는 투싼보다 살짝 긴 모습이에요. 이건 보니까 지금 모델명이 투싼 L이라고 적혀 있는데 BMW나 S클래스도 보면 L이라고 적혀 있는 게 뒷자리가 살짝 긴 모델이거든요. 투싼도 지금 중국 전용 모델로 투싼 L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없던 모델이라 굉장히 신기해요. 뒷자리 같은 경우도 기존 투싼보다 훨씬 넓습니다. 지금 앞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뒤로 많이 당겨져 있거든요. 근데 뒷자리가 너무 널널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우면 제 얼굴이 안 보이시죠? 뒷자리도 각도가 많이 누워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가 생긴 게 기존 투싼과 다를 건 없지만 약간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모델이 있는데 왜 한국에는 출시를 안 하는 거죠? 산타페나 팰리세이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보시면 투싼 L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인가 봐요. 자, 다음 만나볼 모델은 현대 쿠스토입니다. 이 차 역시 한국에는 없는 모델이죠. 한국에는 현대에는 이런 RV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렉스 아니죠, 스타리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쿠스토라는 모델이 있어요. 뭔가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느낌보다는 카니발에 가까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런 차량도 한국에 있으면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는 지금 이런 차가 카니발 독주거든요. 현대가 왜 이건 한국에 안 갖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현대 쿠스토의 앞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그릴이 투싼이나 팰리세이드처럼 생긴 오각형, 육각형 같은 모습의 그릴이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전면에 크롬으로 쿠스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아니고 내연기관 차인데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V 차량, 이런 큰 차량이지만 출력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헤드라이트도 보면 국내 현대에서는 이런 헤드라이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 형상의 헤드라이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LED 퍼포먼스라고 써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양의 LED 헤드라이트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쿠스토 뒷자리에 한번 타봤는데요. 카니발이랑 비슷한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 나오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차는 출시를 안 하는 거죠? RV에서 지금 카니발이 독주고 카니발이 싫다면 약간 일본 차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차를 출시하면 스타리아와는 다른 매력이어서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어요. 약간 미니 테이블이 있는데
약간 뭐 핸드폰 정도 올리기 좋은 사이즈로 보여지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카니발에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트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에 뭐 열선, 통풍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보이고 있는데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사실 카니발 선루프 보면 앞에 조그만 거, 뒤에 조그만 거 하나씩 달려있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있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전동 시트가 있어요. 카니발도 하이 리무진급으로 가야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전동 시트가 이제 기본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가능하고 다시 복귀하는 버튼도 있고 누울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끝까지 누워지진 않네요. 지금 딱 요 정도가 한계인데 좋은데요? 너무 편안한데 이런 차를 왜 출시 안 하는 걸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차는 현대 무파사입니다. 중국 전용 모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투싼스럽기도 한데 또 전혀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DRL인 것 같고 이쪽이 헤드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차량의 가격이 굉장히 지금 엔트리급의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방향지시 등이 이런 할로겐 램프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보면 굉장히 엔트리급 가격부터 하이 퍼포먼스 LED를 넣어주고 있는데 이런 할로겐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무파사의 옆모습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차량 색상이 이 무광 매트 블랙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장 품질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옆모습을 봤을 때 떠오르는 차가 있는데 좀 스포티지의 느낌이 좀 떠올라요. 이 윈도우의 라인이 스포티지 같은 형상을 취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셀토스나 스포티지 사이 정도에 있는 차량의 사이즈로 보이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이 무파사에 관람객들이 많이 없는데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국내 현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뒷모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미국차 다찌 같은 데서 보여주던 뒷모습, 아니면 이번 신형 소나타에서 보여주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하고 테일램프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엠블럼의 이 서체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글쎄 약간 현대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주지는 못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굉장히 멋져요. 기존에 또 현대차에서 보지 못한 레이아웃의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는 약간 소렌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핸들은 투싼이나 소나타에서 보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공조기 버튼이나 센터페시아를 컨트롤하는 버튼들을 보면 처음 보는 모습이고 이 기어봉도 약간 처음 보는 기어봉인데 굉장히 예쁜데요?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갖추니까 굉장히 차가 화사해 보이고 젊은 세대들이 타기 정말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도어 쪽에도 보면 약간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차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시트 색상이 다르거든요, 양쪽이. 저는 순간적으로 충격받았어요. 이거 실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파사들로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무파사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약간 포인트적인 요소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고 실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어쨌거나 이런 도전적인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N 브랜드들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에서 중국에 처음 N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상해 모터쇼 전체를 보면 사실 저런 고성능 브랜드보단 전기차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내연기관은 접어들고 점점 친환경차의 시대로 오는 모습을 여기 상해 모터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N 브랜드가 런칭한 게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RN22 버전의 전기차 버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이번에 새로 나온 아반떼 N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아반떼가 아닌 엘란트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아반떼 N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입니다. 뒷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엘란트라라는 엠블럼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다른 차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눈에 띄는 게 저쪽 보시면 휠이거든요. 예전 아반떼 N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휠입니다. 지금 동글동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약간 예전에 XM3에 달려있던 휠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휠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접 만져보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유리 펜스가 쳐져 있어서 가보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데, 앞모습도 한번 볼게요. 아반떼 N의 앞모습인데요, 얼마 전에 새롭게 공개됐던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앞모습이랑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스포티성이 강한 차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아반떼 N 하면 이 밑단 라인에 전체적으로 빨간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빨간 라인이 예전보다 좀 더 짙게 돼 있어요. 좀 더 면적이 넓어진 느낌이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약간 세로형으로 길게 뽑아져 있는데, 좀 더 이 빨간색의 라인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거는 고성능의 차야, 달리는 차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현대 엠블럼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현대 엠블럼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조금 줄여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신차가 공개된 건데, 그리고 N 브랜드를 처음 론칭하는 자리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다른 차와 다르게 지금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유리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차를 공개했으면 적극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장이 바로 이런 모터쇼인데, 차를 지금 체험해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을 찍을 때도 다른 브랜드들을 가봤지만, 뭐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마세라티, 포르쉐, 기타 등등 훨씬 고급 브랜드들도 차량들을 다 열어놓고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컨셉카도 아니고 양산차로 바로 나올 차인데도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는, 글쎄요, 자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막아놓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실내나 어떤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어쨌거나 저야 한국 가서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여기 있는 중국 분들이 이 차를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냥 쓱 보고 지나치는 차량이 돼버리니까 N 브랜드 런칭한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관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가 뭔가 갑자기 무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관심이 뜨거운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중국 모터쇼에는 아직까지 약간 레이싱 모델 분들이나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시간들이 아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하는 모터쇼는 보통 재작년 정도부터 아니면 언젠가부터 이제 저런 퍼포먼스적인 요소들이 좀 없어졌거든요. 차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중국 모터쇼는 아직까지 차를 제외하고도 저런 볼거리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저것 때문이라도 현대관에 많이 몰려서 현대차가 중국에서 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